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예전에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성공사건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건인가요? 네, 오늘의 사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고등법원 사건이고요. 네. 사무실에 찾아오신 분은 아내분, 여자분이십니다. 네. 피고 측이시네요. 네. 최초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여 네. 자기의 잘못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각서 내용에는 네.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네. 피고 측에게 재산 분할도 해준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네. 근데 두 사람의 다툼은 계속 지속이 되었고요. 근데 원고가 왜 이혼을 청구했을까요? 네, 원고가 주장하기를 네. 아내가 의구증이 있고 네. 시댁, 또 직장까지 찾아와서 네. 행패를 부린다. 예,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네. 다툼이 다툼이 더욱더 심해져서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게 되었고요. 네. 결국에는 이혼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도 이제 실제 사건입니다. 한번 볼까요? 서울고등법원이고, 저희가 이제 피고였죠? 저희가 이제 피고여서 이제 소송대리 법무법인 뒤. 자, 이 사건에서 어떻게 됐느냐, 결론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을 한다. 자,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항소가 기각됐으니까. 피고가 이겼습니다. 피고가 이긴 거죠? 피고가 이겼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원고가 이제 바람을 폈다고 이제 아내가 의심을 했어요. 남편이 바람 폈다고 의심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람 피면은 아내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뭘 확인해야 되겠어요? 증거. 증거. 그러니까 보통은 뭐를 봐요? 핸드폰? 휴대폰을 보여달라. 휴대폰 보여달라고 하니까 원고가 이제 그냥 보여주면 되잖아요. 뭐 본인이 떳떳하면 물론 뭐 핸드폰을 보여주기 싫은 사람도 있지만 핸드폰을 보여주면 되는데 핸드폰을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안 보여주고. 자, 그러면 아내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남편이 핸드폰을 이제 막 보여달라고 했더니 막 핸드폰을 막 부숴버렸어. 김대리, 만약에 아내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러면? 숨기는 게 있다고. 그렇죠. 자, 그러면 홍의사 남편 입장에서 왜 핸드폰을 왜 더 집어 던져요? 일단 증거를 인멸하면서 와이프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기가 전략입니다. 아주 고도의 전략인가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아내가 더 의심을 하겠죠. 남편이 혹시 뭐 바람핀 거 아니야? 말씀하신 대로 뭐 숨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집요하게 요구하니까 이제 남편도 좀 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서를 써줬어요. 각서에는 이제 뭐라고 써졌느냐? 저희가 이제 각서 작성법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릴게요. 각서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제 A4 용지에다가 각서라고 이제 쓰시고 제목을, 그 다음에 이제 밑에다가 구체적으로 잘못한 내용을 적는 거예요. 각서는 잘못한 사람이 쓰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남편이 뭐 잘못했으면 남편 누구누구는 무슨 뭐 외도를 했다, 바람을 폈다, 뭐 외박을 했다, 뭐 폭행을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잘못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걸 쓰는 거예요. 이제 혹시 이혼할 경우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얼마를 준다. 아니면 뭐 잘못한 경우에 잘못한 행위당 얼마를 이제 위자료를 지급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날짜 적고 주소 쓰고 도장 찍으면 제가 이제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장도 가급적이면 인감이나 아니면 이제 지장을 찍는 게 좋다. 남편이 이제 말로만 하고 이제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억지로라도 쓰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 아내가 이거를 증거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뭐라고 주장했을까요? 의사. 자발적으로 쓴 게 아니라 강요해서. 강요했었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아내가 하도 강압적으로 해서 썼다. 응? 어쩔 수 없이 썼다 이렇게 주장을 대부분 그래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아내가 하도 써달라고 하니까 그냥 귀찮아서, 아니면 아내가 정말 심한 말을 해서 이거 안 쓰면 이혼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혼 안 하길 썼는데, 자,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강압적으로 썼으면 무효예요? 근데 본인이 지장이라든가 네. 아니면 도장 사인을 했다면은 또 더 인정될 수 있겠죠. 원칙적으로 이렇게 서면을 쓰잖아요. 뭐 각서라든지 뭐 합의서, 뭐 차용증 이렇게 서면을 써서 도장을 찍으면 이 서면의 내용들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법원에 내면 이건 거의 뭐 제가 보기엔 99% 이상, 하여튼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각서라든지 뭐 합의서 이렇게 이제 제대로 쓰고 도장을 찍고 법원에 내잖아요. 이게 거의 다 증거로 인정이 돼요. 아니, 증거로 인정 안 되면 누가 힘들게 각서라든지 합의서를 쓰겠습니까? 이 합의서 뭐 계약 이런 거는 굉장히 그 역사가 오래됐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뭐 유럽, 거의 중세 때부터 이 계약이라는 거는 존재했던 거 아닙니까? 아주 옛날부터. 도장을 찍잖아요. 이제 외국에서는 또 뭐 실이라고 하잖아요. 사인도 하고. 그렇게 본인이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 것은 내가 이 내용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아주 강압적으로 쓰면 그게 이제 무효나 취소가 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없을 정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직폭력배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막 억지로 막 칼을 막 들이대면서, 아니면 미국 같은 데서는 막 총을 들이대면서 총을 머리에 들면서 써. 불러주는 대로 써. 너 나한테 각서 써. 이렇게 썼다.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총을 뭐 들이대는데, 칼을 들이대는데 어떻게 안 써요? 자, 그렇게 해서 불러주는 데 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그게 무효나 취소가 되겠죠. 정말로 본인의 의지로 쓸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자, 근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거를. 그 지장을 찍은 사람. 그렇죠. 본인이 각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이래서 남편이 억지로 썼다고 법원에서 주장하면 남편이 아내가 정말로 본인에게 칼을 들이댔다든지 아니면 총을 들이댔다든지 그 정도로 자기가 의사 능력이 없었다, 강압을 받았다, 폭행이나 협박을 받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내가 상해죄라든지 뭐 살인 미수죄로 처벌이 됐으면 그때는 이제 이 각서는 정말로 강압적인 방법에서 어쩔 수 없이 썼구나. 그래서 무효화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뭐 단순히 아내가 뭐 이거 안 쓰면 이혼이야? 당신 이거 안 쓰면 뭐 나랑 못 살아. 그 정도만 가지고는 그걸 강압적인 뭐 의사결정을 침해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뭐 이렇게 서면을 법원에 내면은 그게 거의 대부분 인정된다. 증거로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남편이 이 각서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썼다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그건 인정이 안 돼서 각서가 증거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각서에 이제 본인이 뭐 잘못한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못한 거는 이제 증거가 된다고 됐잖아요. 법원에서도 뭐 남편의 규책 사유가 있거나. 근데 이제 가끔 이 각서에다가 뭐 재산 분할로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내한테 다 준다.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전 재산을 준다. 그렇게 쓴 경우에도 그게 효력이 있을까요? 제가 일단 쓰면 효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혼 소송 때 다뤄지는 문제라서. 그렇죠. 맞아. 우리 김대리 잘 알고 있네. 이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미리 포기할 수가 없어요. 미리 정할 수가 없어요. 결혼 생활 중에 재산 분할을 미리 정하는 거는 물론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혼전 계약서로 해서 이제 유효하지만 우리나라 판례는 이 아직 이혼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니면 결혼 전에 미리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 기재하는 거는 효력이 없지만 그래도 아내 입장에서는 안 적는 것보다 나아요. 나중에 혹시 기여도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여도에서 이제 유리하고 그래서 뭐 전 재산을 준다 그렇게 쓰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뭐 재산 분할을 5대5로 한다든지 6대4로 한다 그렇게 좀 이렇게 너무 불공정하지 않게 이제 작성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각서 작성법도 알려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뭐 남편이나 뭐 아내가 바람을 피면 이제 당연히 배우자는 화가 나니까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직장에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한테 알린다든지. 자,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왜 안 될까요? 너무 화가 나는데. 추후에 이제 다른 이혼 소송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자기한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죠. 맞아요. 예.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직장에 찾아가서 뭐 다른 사람에게 막 알린다든지 아니면 뭐 난동을 부린다든지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럴 수가 있겠죠. 너무 화가 나니까. 하지만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오히려 그게 이제 상대방한테 빌미를 주는 거예요. 판사님 저거 보십시오. 아내가 막 저렇게 직장 와서 행패 부립니다. 내가 직장에서 창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다행히 우리 사건에서는 이제 아내가 이제 조금 이제 화를 내셨지만 저희가 잘 변론해가지고 아내가 이제 일시적인 이제 그런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이제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잘 방어해가지고 이제 아내가 이제 승소할 수 있었지만 자칫하다가는 이제 그게 이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찾아간다든지 복수하는 거를 좀 자제하시고 항상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의뢰하셔가지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성공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